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기학 자 1장 벡터 해석부터 한번 나갑시다. 먼저 이제 용어 정의부터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가 뭐냐? 벡터는 어떤 거다. 스칼라는 어떤 거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벡터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크기와 방향. 이게 핵심이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물리량입니다. 반면에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는 뭐라 그런다? 스칼라라 그래. 스칼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60kg이다. 70이다. 그런 거는 크기만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건 스칼라야, 스칼라. 그런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했던 거가 있었죠. 그게 어떤 거예요? 요런 거 있었지, 요런 거. 요거 맨날 이거 하면은 이해가 될 거야. FBI. 프레밍의 왼손. 이거는 전동기 원리. FBI. 이건 방향이 있잖아, 방향. 이쪽은 V, B, E. 이런 거는 벡터라 그러는 거야, 벡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가속도, 속도 이런 것도 벡터지.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속도나 가속도는 벡터인데 속력은 스칼라야, 스칼라. 속력. 뭐 속력이 80km/h다. 그런 거는 속력이야, 속력.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거는 벡터다 하는 거. 그럼 벡터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 정의를 알았으니까. 표기는 보통 요 문자 위에다가 하살표를 표시를 해줘요. 하살표. 그리고 이제 고딕체로 쓴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살표 많이 쓰죠. 그럼 이제 스칼라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냥 요 절대치만 하면 크기를 나타내는 정의가 되잖아. 절대치만 채 주는 거지. 스칼라는. 그럼 벡터도 크기만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절대치만 채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직각좌표계다. 오스고날 뭐 또는 카르시안, 데카르트 할 때 하는 그런 좌표계. 요거를 이제 직각좌표계라 그래. 직각.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꼭 뭐 이 직사각형 같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이 방향이 일단 중요하잖아. 방향. 그래서 방향을 표시하는 파라메터가 어떤 겁니까? 그거를 단위 벡터라 그래. 이 단위라는 거는 방향만 표시하니까 크기는 1이야. 1. 크기가 1이고 방향만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유니트 벡터, 우리말로는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 표기법을 보면은 요 벡터를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만 하면 이게 벡터가 되는 거지. 요거는 크기고 요거는 방향이니까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돼. 이걸 뭐라 그런다? 단위 벡터.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은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의 크기 성분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야. 정의. 그래서 요게 단위 벡터가 A, X축을 A, 그 다음에 Y축을 J, G축을 K 이렇게 얘기한다고. 크기는 전부 다 1이야. 자, IJK. 우리가 전기나 뭐 이런 쪽에서는 IJK라고 쓰고 물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요거를 AX, AY, AG 이렇게 표시를 한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IJK 빨리 쓸 수 있잖아. 자, 봐봐. A에 X에 요거 이 타이핑을 몇 번 쳐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를 딱 타이핑 한 번에 끝나잖아. 응? 그래서 이게 전기공학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야. 단위 벡터. 이렇게. 요거는 J. 요거는 K. IJK. 요거 대신에 요거는 방향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크기가 이렇게 붙어야지 벡터가 되는 거지. 크기가 붙어야지 벡터가 된다. 단위 벡터. 유니트 벡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선 벡터라는 게 초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선 벡터는
자, 수직 단위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수직 단위 벡터. 그러니까 수직 단위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그런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제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요게 뭐냐? 요게 이제 바로 수직 단위 벡터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수직이니까 이 수직인 단위 벡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법선 벡터라 그러는 거야. 수직 90도 단위 벡터.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죠? 이게 뭐 태양광 뭐 파넬 같은 거 설치할 때 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발전율이 제일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태양빛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때요? 발전율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12시에 태양광 발전이 최대가 되잖아.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어서 뭐 2시, 3시가 되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지.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찍은 거는 우리가 도트 프로닥이라 그래. 이건 이제 배울 거야. 도트 프로닥.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끼인각이지. 요거하고 요거의 끼인각. 그래서 끼인각. 그래서 이제 끼인각. 그럼 여기가 수직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0도가 되지. N, ds 1. 그래서 이제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0도가 되면은 끼인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응?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옆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좀 떨어지겠지. 발전율이. 그럴 때 요게 필요하다. 정리하자. 요걸 뭐라 그런다? 노멀 벡터 또는 수직 단위 방향 벡터다. 언제 쓴다? 태양광 발전 같은 거, 효율 같은 거 따질 때 이런 거 많이 따져. 그래서 우리말로는 법선, 영어로는 노멀 벡터. 그래서 N자를 따서 이렇게 N으로 표시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벡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펀더멘탈 벡터. 이거는 크기 1이고 단위 벡터. 그래서 요거를 AX, 아까 쓴 요거, 그런 거를 A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벡터로 이제 표기한 그런 거죠. 아까 그거를 벡터로 이제 표기를 해보면 요 X축, Y축, G축 해서 이렇게 되면은 공간상에 한 점을 표시해 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크기만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제곱해 주면은 크기만 따질 수 있다. 크기만 따지는 거를 벡터 A의 절대값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도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 연산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 연산은 같은 방향 성분끼리만 연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 G방향, 같은 방향만 연산해 준다는 게 벡터 연산이다. 벡터 연산. 그래서 벡터 연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은, 요 삼각정법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드릴게. 이게 더 심플하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A하고 B 벡터를 합성했을 때 A 벡터 끝점에다가 B 벡터의 시점을 갖다 놓고 그대로 해놓고 쫙 하면은 이게 삼각정법이 되는 거야. 삼각정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정법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요 삼상 같은 거, 자, 표시를 이제 A상, B상, C상,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만약에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이렇게 하면은 뭐 VA, VB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간전압이라 그러지. 성간전압. 이거를 이제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간전압. 그러면은 요식은 요거 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삼각정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요거를 뒤집으면은 요게 이렇게 이제 뒤집은 자 이렇게 뒤집은 그게 돼 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합성이 되면 여기다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랑 똑같이 해서 해준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게 V, A, 벡터, V, B 벡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요거 종점에다가 요거 딱 이렇게 요 비벡터의 시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연결한 다음에 쫙 해주면 이게 삼각형이 되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 성간전압, 성간전압, 요거를 상전압, 요거를 선간전압. 이럴 때 요 삼각정법 같은 게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평행사변형을 뭐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각정법을 추천한다. 선간전압 많이 쓰여. 그래서 이제 이거 y 결선할 때는 뭐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뭐 30도 앞서요. 뭐 이런 것도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 자, 어떤 걸 내가 추천했어요. 요거를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써서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공학이라는 거는 신속 정확해야 된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두 벡터 시점 일치시키고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어서 벡터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삼각정법이다. 더하고자 하는 벡터의 시점을 다른 벡터 종점에 일치시키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벡터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삼각정법.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뭐야? 같은 방향끼리만. 그러니까 같은 거 I, J, K, K 그것만 더해 준다는 거야. 정리되지? 그래서 이제 합은 더하고 차는 빼서 이런 성분들이 나온다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퀘션이 하나 생길 겁니다. 도대체 뭐 IJK라고 뭐 쓰긴 썼는데 물리적인 의미가 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한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여러분들이 요건 방향 크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안테나가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자. 여기 안테나가 있어. 여기 이제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뭐 내가 여러분들이 뭐 여기 바꾸면은 이제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그죠?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봐. 응?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자, 한번 잘 봐봐. 이게 안테나야. 그러면 이제 OK는 자, 이 크기가 얼마야? 5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돼? 아니, 이게 단위 벡터가 K잖아. 이 단위 벡터가 K니까 OK면은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지? 방송이 잘 나올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거는 뭐지? 이거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K가 이것밖에 안 되고 K가 요게 이제 4야. 그리고 이 Y 방향으로 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전파가 오는 거야. 응? 이렇게 전파가 오는 거야. 이게 뭐죠? 3. 와, 이렇게 전파가 오면은 아까보다 수신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보다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면은 벡터 현상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수신 전압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 벡터에다가 도트 프로당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전개. 그래서 요게 수신 전압을 이 수신 전압을 안테나 수신 전압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다. 자, 알겠어요? 그래서 요 수치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의 길이 있지? 전체 길이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안테나의 전체 길이가 돼주는 거지. 그거하고 무슨 프로닥이 됐어? 이게 도트 프로닥이 되지. 도트 프로닥. 이건 뭐라고? 자, 빨리 개념을 잡아야 돼. 자, 도트 프로닥은 도트 프로닥은 중요한 핵심을 빨리 보는 거야. 도트 프로닥은 같은 방향끼리만 곱해주는 거야. 도트 프로닥은 같은 방향끼리만 곱해준다. 그러면은, 자, 이 길이가 3m라 그러잖아. 응? 3m라 그러면은, 자, 빨리 봐. 3m라 그러면은 이 길이가 3m라고 하면 여기 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 방향으로. 방향 아니지. 방향은 뭐야? IJK K 이렇게 써야 되겠지? 길이가 3m라면은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들어왔을 때 같은 방향은 KK가 같지?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가 나오는 거야? 3호 15. 아, 이거는 15볼트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같은 방향이 요거하고 요거지. 요거하고 요거니까 얘는 몇 볼트가 나오는 거야? 12볼트가 나오는 거야. 개념 이해되겠어? 같은 방향끼리만 곱해주는 게 도트 프로닥이야. 같은 방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 K, K, K만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자, 도트 프로닥의 의미, 오케이? 그래서, 자, 전파가 이렇게 오면은 가장 수신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테나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 예전에 보면은 막 수신이 되다 안 되다 그런 게 그런 거야. 근데 전파가 이렇게 오면은 수신이 아까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전파가 이제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럼 하나도 수신이 안 되는 거지. 하나도 수신이 안 되지. 감이 안 오지. 그럼 여러분들 옥상에 요새 뭐 다 아파트 사려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응답하라 뭐 그런 시리즈들 보면은 건물 옥상에 안테나가 있었지. 안테나가 있었어. 안테나가 있었는데 뭐 그거 막 이렇게 움직이면 방송이 잘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경험 있어? 그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봐도 좋아. 옥상에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야. 뭐 대략 그림 옥상 안테나 이렇게 세워졌을 거야. 이런 거 보셨지? 대략 그린 거야. 얘는 뭐를 수신하려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수평으로 쏜 걸 수평으로 수신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최대로 수신이 되는 거지. 이해돼? 방송국에서 때리는 게 최대로 수신이 되겠지? 근데 하나를 이렇게 틀어버리면 수신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봐. 여러분들 이렇게 수평으로 세운 걸 이렇게 돌려봐. 방송 하나도 안 나온다. 조금은 나올 거야. 난반사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해되겠어?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도트 프로닥이 필요하다. 그럼 도트 프로닥이 뭐예요? 이런 거를 조금 궁금하지? 그래서 벡터 곱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벡터 곱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도트 프로닥, 하나는 크로스 프로닥. 그래서 벡터의 곱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트, 하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요, 요 벡터, 요 벡터, 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건 도트, 이거는 크로스. 그래서 이거를 스칼라 프로닥이라고도 하고 벡터 프로닥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얘기는 요거 크기. 크기만 있어, 크기만. 자, 크기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크기만 있지. 근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크기만 있지? 얘는 크기하고 뭐? 방향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크로스야, 크로스 프로닥. 이거는 도트 프로닥.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우리말 번역은 이거를 내적, 외적, 내적, 외적, 이너 프로덕트. 근데 우리는 그냥 원어대로 하자고. 도트, 크로스. 이거를 스칼라 프로덕트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벡터 프로덕트이라고도 얘기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 방향이 있어. 여기는 방향이 없지. 응? 그러면 이거는 무슨 프로덕트야? 이거는 도트 프로덕트이지. 그럼 얘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 수신전압이? 수신전압 방향 없지? 아까 이렇게 왔을 때는 몇 볼트 수신됐어?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해보면은 4, 3, 12. 이렇게 왔을 때는 12볼트가 수신이 되고, 이렇게 오면 몇 볼트가 수신된다? 5, 5, 3, 15. 오케이? 이해되겠어? 이게 뭐라고요? 도트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도트를 찍은 거야. 도트를 찍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 있다. 방향이 있는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이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내적이라고 된 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크기만 있지. 크기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같은 단위 벡터 성분들의 곱이다. 같은 단위 벡터 성분들의 곱이다. 자, 같은 단위 벡터가 AX, BX, AY, BY, AG, BG. 자, 같은 것만 곱하면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끼인각이지, 끼인각. 그래서 요 비벡터에 이렇게 하면은 요게 B 코사인 세타가 되지?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너 프로덕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지.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 벡터를 곱하면은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전력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했잖아.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자, 바로 요게 I 벡터고 요게 V 벡터인데 끼인각이 요거니까 얘가 요거의 코사인 세타. 그렇지? 응?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곱해버리면은 이너 프로덕트이 되는 거야. 스칼라 프로덕트이 되는 거지. 자, 전력 정의돼. 그래서 이 벡터끼리의 이런 프로덕트는 전력 같은 거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 의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방향끼리 곱하면 같은 방향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뭐가 되지? 1이 되지. 왜냐하면 코사인 영도가 얼마야? 1이지? 코사인 영도는 1이지? 코사인 영도는 1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코사인 영도는 1이다. 그러면은 다른 성분들은 전부 뭐가 되지? 다른 성분들은 전부 0이 되는 거야. 0. 같은 것끼리 곱하면은 전부 1. 다른 것끼리 곱하면 전부 0.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 AX, BX가 뜨지만 잘 봐. 요거하고 요거는 0이 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는 0이 되는 거야. 맞아? 또 요거하고 요거는 0이 되는 거야. 0.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0이 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만 살아남고 요거하고 요거는 0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요 값만 뜨는 거고 마지막에 요거하고 요거는 0. 요거는 0. 요거는 살아서 여기에 뜨는 거다. 이게 뭐다? 도트 프로덕트야. 자, 도트 프로덕트의 대표적인 거는 전력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맞아? 이거 진상이라고 배웠어? 지상이라고 배웠어? 전류가
앞서니까 진상. 전류 기준 하는 거지. 전압보다 전류가 앞서잖아. 진상. 진상. 자, 요 컨셉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자, 벡터 내적은 1 에너지 계산에 응용됩니다. 나는 전력 계산을 샘플로 들었어. 전력 계산. 1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도트 프로닥이고 코사인 세타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요런 거가 이제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요? 도트 찍으면은 S하고 N 곱한 거에 코사인 세타. 이것도 뭐지? 도트 프로닥이 된다는 거예요. 도트 프로닥.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법선 벡터가 뭔지 알겠지? 수직 단위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선 벡터하고 딱 일치가 돼서 최대율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법선 벡터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최대율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도트 프로닥에 대한 거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자, 요거하고 요거 도트야, 도트.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건 같은 방향 성분끼리만 곱해준다. 그래서 여기 4하고 여기 마이너스 3 곱해서 요거. 여기 2하고 곱해서 요거. 여기 3하고 여기 1하고 곱해서 요거. 답은 마이너스 5. 이게 도트 프로닥이야. 도트 프로닥.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풀 수 있어야 돼요.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산수지 뭐. 응? 자, A 벡터가 주어졌고 B 벡터가 주어졌어. 이루는 각을 물어봤어. 그러면 끼인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랬지? 끼인 각을 코사인 세타라 그랬지. 그래서 A하고 A 도트 B 이게 넘어가면은 아까 도트 프로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끼인 각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A의 절대치, B의 절대치. A 절대치, B의 절대치. 되겠어? 그리고 같은 방향성분끼리 곱해준 거. 여기에. 그러면 A 절대치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지. 응? 여기 제곱, 여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제곱, 여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같은 방향성분끼리 곱해주는 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해서 이렇게 하면은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루트 2분의 1은 몇 도? 끼인 각이 45도구나. 이렇게 연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지? 자,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 프로닥을 한번 좀 봅시다. 크로스 프로닥. 자, 벡터 곱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자, 어떤 거를 좀 자, 배웠던 거 중에서 발전기.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게 발전기 원리라고 배웠어.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언선. 발언선의 비읍, 발전기 법칙. 헷갈리지 마. 발전기 법칙. 반대는, 자, 이게 뭐지? V. 이거는 뭐? B. 요거는 기전력 E. 맞아? VB. 자, 그대로 적용하자. 응? 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V 올라가요. V 올라가요. B는 어디로 가? 손가락 좀 해봐야 돼. 머릿속에서는 연산이 안 돼. 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뭐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하지. 자, V. 이건 뭐지? B. 그리고 이건 뭐야? E. 자, 그래서 딱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전력 방향은 어디로 가? 화살? 이렇게 날아가는 뒷공무늬만 보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 화살 뒷공무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리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산된다고? V하고 B에 요거에 요거하고 여기. 자, 요거는 크기, 요거는 방향. 기전력의 크기가 100V, 방향은 요거. 이렇게 되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정리돼요? 그래서 요거. 자, VB 사인 세타. 자, VB 사인 세타에서 이 V하고 B 봐봐. V하고 B 사인 세타 이 몇 도지 이게? 90도지? 90도.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되면은 여기는 V, B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걸 이해했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크기가 뭐죠? 뭐지? N은 뭐야? 아까 요 법선 벡터 방향. 그럼 어떻게 법선 벡터가 되는지 자, 손 들어봐. 자, 이게 V지. 이게 B지. 그럼 여기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 이게 면이 만들어져? 면 만들어지는데 요거가 수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 보여, 요거? 응? 이게 무슨 벡터라고? 법선 벡터. 법선 벡터. 응? 자, 법선 벡터. 그래서 요거의 법선 벡터는 요거야. 응? 요거. 그런데 거꾸로 자, 지금 V하고 B의 법선 벡터가 요거지만 거꾸로 이렇게 V하고 B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법선 벡터 방향이 아까랑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냐 안 되니? 안 돼. 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방향. 크기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응? 자, 정리하자. 뭐와 뭐를 가져?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크기는 AB 사인 세타. 면적이네. 그리고 방향은 뭐? 오론 나사래, 오론 나사. 자, 오론 나사는 A에서 B로 향한다. 아까 여러분들 이거 봐봐. V에서 B로 향하는 거야. 응? 자, V에서 B로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오론. 자, 오른손 이렇게 들어봐, 오른손. 오른손 들었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봐. V에서 B로 이렇게. 그지? 다시.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초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뒤에로 가서는 막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구단을 못 하니까 곱하기는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워야지 곱하기 했었잖아. 구구단 안 해고 곱하기 했었나?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거 봐. 딱. VB, VBE. 이게 오론 나사. 나사는 이렇게 돌리라면서, 그지? 그래서 오론 나사 진행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 면적과 방향을 갖는다는 거. 면적과 방향을 갖는다. 면적과 방향을 갖는다. 중요해. 면적과 방향을 갖는다. 방향은 오름나사 진행 방향이다. 그래서 얘 B, 요거는 뭐야? B에서 A로 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야. 응? 그래서 요거는 사인 세타 크기에다가 이제 방향 해주면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산을 이렇게 연산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 이거를 심플하게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그런 거지.
자, 요거는 먼저 방향 I, J, K 이렇게 쓰고, 응?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 X, Y, 요거 거, B,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되겠어? 자, 그래서 이 연산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i는 자,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 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요 j는 여기하고 요거, 응? v j, 되겠어? k는 요거지, 요거. 응? 이렇게 쓰면 돼. 정리되지? 이건 이제 풀었으면은, 여러분들 이건 알지? 요거는 곱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이.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을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방향 때문에 요거는 의미를 가져요. 방향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방향. 자, 아까 여기가 I, J, K 이 반시계로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돼. 플러스. 어떻게 되지? I, J는 K가 되는 거야. IJ, K, IJ, K. 그럼 J, I는 자, JI는 뭐가 돼? 이쪽이지? 이쪽이지? 이쪽이면은 마이너스 K가 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IJ는 K인데 JI는 마이너스 K다. 알겠어?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계는 플러스고 반시계는 마이너스로만 연산해 주면 돼. 이거는 이게 반시계지? 얘가 이제 시계 방향은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 K, J, 뭐예요? 맞아? 자, K, J,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I. 맞아요? 응? 뭐 아무렇게나 해. 그럼 해봐. I, K, 뭐야?
마이너스, 그지? 시계 반시계 정리돼? 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I, J, K, I, J, K, 뭐, 자기한테 적합한 거로 해라. 응? 자, IJK, IKI, IJK. 이해돼? 자, KJI, 마이너스. 자, 어떤 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편해? 편한 걸로 해? 편한 걸로. 방향을 갖는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이제, 그리고 끼인 각이 아니고, 뭐죠?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 계산을 많이 하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FBI지? 전동기 원리지? 이거는 VB 발전기 원리지? 이럴 때 요거를 많이 계산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산수니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A 거는 여기다가 쫙 써주고, B 거는 여기다 써서, 그 다음에 행렬식으로 계산하면 요 식이 나온다. 되지? 한번 연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벡터 가지고 합, 차, 곱 다 한번 해봤고, 자, 요 컨셉이 이해가 돼야지 뒤에가 점점 쉬워진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그 안테나 어떻게 해야지 수신이 잘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자, 요번에는 이제 미분연산자다 하는 거를 한번 조금 봅시다. 미분연산자다. 부담 갖지 마세요. 쉬워요. 미분, 그럼 벌써 뭐 변화율이지 뭐. 미분은 변화율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블라라고 읽어. 나블라. 아, 이거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g, 라운드 g에 라운드 k, 뭐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나블라라 그러고, 이게 벡터 미분연산자다. 그래서 이 경도는 뭡니까? 자, 각 방향 거리에 대한 변화율,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좀 쉽게 해야 되겠다. 그냥. 자, 그러면은 요게 나블라 미분연산자지? 그래서 요거는 전이. 자, 한번 그대로 해보는 거야. 자, 전위의 기울기를 감소하는 방향이 전개 방향이다. 어려워? 다시. 전위의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전개 방향이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제 배울 건데, 정기력선 같은 거가 전하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전하가 있고, 여기서 전하가 있고, 자,
자, 여기서 전화가 있고, 여기 이제 무한원점 있다 그러자. 응? 무한원점.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힘이 더 드는 거 맞아? 힘이 더 들어? 배웠던 거를 조금 해보자. 자,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게 뭐야? 단위 정전하지? 단위 정전화. 단위 정전화. 단위 정전화. 단위 정전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응? 에너지 맞아. 에너지 맞아. 에너지. 에너지. 단위 정전화 1쿠롱.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위 정전화가 갖는 위치 에너지야. 단위 정전화가 갖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빨리 봐. 에너지 맞아? 그러면 여기 1이면 이렇게 되지. 단위 정전화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전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전이가 이게 높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이게 얘가 막 이쪽으로 압력이 작용되니까 이걸 이겨내고 하려면 힘이 들잖아. 응? 20볼트가 더 힘들고 30볼트는 어이구 더 힘든 거야. 이 컨셉이 이해가 돼야 돼.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해석해봐. 전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30에서 20으로 줄고 10으로 주는 게 이게 전개의 방향이란 말이야. 이때 뭐가 쓰였어? 나블라가 쓰였지. 나블라. 그래서 이 나블라는 여기에 기울기, 벡터 연산자다. 공간에서. 공간이잖아. 공간이잖아. 공간. 이게 어느 방향? 공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 거야. 요거는 그라디언트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정리돼. 그래서 요거 라블라 쓰고 요거 쓰고 그래서 그냥 V만 여기 이렇게 갖다가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방향, Y방향, G방향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 자, 이제 배운 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이게 WQV가 뭔지, Q가 1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방향이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정리되지?
자, 요번에는 이제 발산이다. 발산. 자, 이거 뭐 그려놨는지 알 거라고 믿어요. 더 안 그려도 되지? 자, 이게 뭐냐면은 도트 프로닥이지. 이렇게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발산이라 그러는 거야. 발산. 그래서 이거는 자, 초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지, 여기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 들어간다. 알겠어? 나오면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나오면 들어간다고. 이게 뭐지? 이게 발산이야. 그러니까 가출을 하지 않는 거야. 얘는 나오면은요 반드시 얘는 어떻게 되든 간에 얘는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를 표시하는 물리 벡터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도 이렇게도 표시하는 거야. 여기 다버전스 발산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요 발산의 의미는 도트 프로닥이 된다는 거야. 도트 프로닥은 아까도 배웠지만 같은 방향끼리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발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여러분들 문제예요. 자, 요 전개가 주어졌고, 요거의 발산을 계산하래. 그럼 도트 프로닥을 해주는 거지. 도트 프로닥. 도트 프로닥을 해주면 같은 방향 성분끼리만 곱해주는 거라는 거 됐고, 그러면은 이 편미분이지. 요 성분 4x제곱 i의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뭐가 되지? 요거 미분하면 8x가 되지. 그리고 요 y, 2y, 2xy 제곱, 이 xy 제곱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뭐야? 2x는 상수니까 그대로 가고 요 y 제곱만 2y가 되니까 4xy가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지방향 x제곱 yz, x제곱 y제곱을 지방향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야. 편미분하니까 x제곱 y는 그대로 오고 요 지만 편미분하니까 1 되니까 여기 되는 거지. 정리돼요? 편미분이 뭔지는 알지? x, y, g가 있으면 x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고 y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고 g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고 그러면 x에 대할 때는 y하고 g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편미분이라 그래요. 혹시 뭐 나는 미분 안 배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부터 하면 돼.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벡터의 회전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이게 안테나에서 남산의 안테나야. 남산의 안테나에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전자파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를 한번 그려봤어. 그려봤어. 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생소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뭐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렵지는 않다. 굉장히 쉽다. 공간. 갑자기 막 저게 나오면은 좀 당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자, 남산의 안테나에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전자파가 날아간다. 전자파가 날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런 거를 표시하려면은 또 이 벡터 연산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벡터 연산자가 필요하다. 벡터 연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딱 쓰면은 뭐 이게 또 뭐예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리는 나중에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자유공간에서 막 이런 식들이 막 써져 있어.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자, 한번 해석해 보자. 하나, 둘, 자, 읽어봐. 이게 뭐지? 전개의 시간적 변동은 자기의 회전을 만든다. 이게 이렇게 요 자기의 회전은 여기에 이 전개 시간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개 시간적 변동이 자기 회전을 만드는 거야. 전개 요거 이렇게 변하는 거 보여? 태극 문양 요게 요걸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런다. 너무 거창한 얘기가 나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요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개 자, 한번 해봐. 자개의 하나 중요한 게 빠졌다. 응? 해보자. 따라서 해봐. 자개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이 전개의 회전을 만든다. 자개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의 회전을 만든다. 그대로 읽어. 그냥 자개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전자파가 날아가는 거야. 알겠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래요.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 뭐라고?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 이거는 자석에 관한 가우스 법칙. 맥스웰의 보조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이거를 전속. 이걸 전속이라 그래, 전속. 정기력선 다발 전속, 자기력선 다발 자속. 발산하는 전속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다. 그래서 이게 발산하는 전속의 원천은 공간 전하 이게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자, 공간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에 전속의 발산이 있다. 공간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에 전속의 발산이 있다. 됐어? 이쪽으로 읽어볼래? 그러면 발산하는 전속의 원천은 공간 전하 밀도가 있다. 발산하는 전속이 있는 거는 공간 전하 밀도가 있기 때문이다. 됐어? 그러니까 자기 거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야. KBS, MBC, SBS 주관식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야. 남산에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전자파가 전파되는 원리를 맥스웰 방정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거 그리고 쓰고 하면은 합격이야, 합격. 얼마나 쉬워. 응?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지금 계속 방송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잖아. 그럼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이거를 맥스웰 방정식, 보조 방정식, 가우스의 법칙, 뭐에 대한?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거는 뭐에 대한?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걸 맥스웰의 보조 방정식이라 그래. 그리고 이거를 맥스웰의 일방정식, 이방정식이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정리되겠어? 이게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 요거를 이제, 콜. 또는 로테이션. 이게 나블라 크로스지? 근데 이거를 콜 로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야. 콜 로테이션. 콜 로테이션. 그러니까 콜 로테이션. 로테이션. 서큘레이션이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의미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이지. 크로스 프로덕은 아까 행렬식에서 이거 해줬던 거 기억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벡터, 회전, 오름나사 진행 방향이고,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블라를 도트 프로덕으로 연산해 준 거야. 도트 프로덕으로 연산해 주면 같은 방향끼리만 해주면 이렇게 되지. 이거. 그래서 라플라시안 포화송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나와. 그 포화송 방정식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돼. 포화송은 뒤에 나오니까 거기 설명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스톡스 정리다. 자, 이 스톡스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자, 이게 선적분이고, 이게 면적분이야, 면적분.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꾼다? 뭔 얘기야?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꾼다? 그게 스톡스 정리인데, 자, 여러분들, 요런 면이 있어요. 요런 요런 면이 있는데, 요거를 DS라고 하는 쪽으로 잘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잘게 쪼갰어? 쪼갰어? 그리고 로테이션 시키는 거야. 자, 로테이션이 뭔지 돌리는 거야. 응? 로테이션 시켰어요. 그러면은, 자, 로테이션 시키면 어떻게 돼? 얘가 요 두 개를 한번 보자. 요 두 개를 보면은 얘는 이쪽으로 로테이션, 얘는 이쪽으로. 여기 상쇄되지? 상쇄되지? 상쇄돼? 얘하고 얘 봐봐.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상쇄되지? 그래서 안쪽 거는 다 상쇄되고 상쇄되지 않는 거는 요것만 상쇄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면이 뭐로 바뀌었어? 응? 면이 뭐로 바뀌었어? 선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 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선으로. DL은 이게 선이야. 선. 라인, 선. S는 서페이스, 면. 이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로테이션 취해라. 응? 요거를 뭐라 그래? 스톡스 정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벡터 2에 대한 면적 S를 감싸는 패곡선 L상에 된 선적분은 면적 X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로테이션 2의 법선 성분의 면적분과 같다. 어휴, 되게 어렵게 써놨어. 그런데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거구나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어려우면 그림으로.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야 되는 거야.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식을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먼저 말을 읽고 그 다음에 수식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해돼?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야지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미지도 안 떠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야. 뭐 코끼리 그리고 싶은데 코끼리 이미지가 없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그리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봐. 이 그림, 수식, 설명 딱 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쉬운 과목이 전기자기학인데 반대로 하면은 어렵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과목이 전기자기학이야. 근데 별거 없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자, 다시 하자. 스톡스 정리가 뭐라고? 면적분을 뭘로? 선적분으로 바꿀 때 쓰는 거야. 어떻게? 로테이션 취해주면 되는 거야. 응? 알겠어? 이런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되게 뭐 있어 보이는데 이건 산수야 산수. 그냥 산수. 요거는 크로스, 그지? 그래서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취할 때 요 폼, 행렬 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만 써주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연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지? 요거 연산하는 거. 그래서 해보니까 꽝이다. 한번 꼭 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요번에는 이제 발산 정리가 뭐냐. 자, 발산 정리는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설명, 수식, 이미지야. 이미지, 수식, 설명이야. 이미지, 수식, 설명.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감이 안 오잖아. 그지? 이미지를 딱 보자고. 왜 이미지가 없을까? 이미지가 없으니까 뭔가 좀 답답해 보이잖아. 이미지를 만들자고 우리가. 응? 아이고 뭐 이거 언제 그려 이거. 응? 자, 뭐 다 그렸다 그래. 응?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저거를 이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 자, 볼륨, 그 다음에
발산. 자, 자, 이게 지금 발산이죠, 발산? 자, 여러분들 발산이 뭔지 알지? 응? 발산. 지금 이게 촥촥촥촥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아주 그 미소 면적이야. 응?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봐봐. 이렇게 되면은, 자,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얘도 발산 되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만 더 그릴게. 아, 조금만 더, 이게, 발세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다 발산되면은, 요 안에 거는 서로 상쇄되지. 상쇄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요거. 이해돼요? 상쇄되지 않는 것만 보면은, 안에 거는 다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고, 상쇄되지 않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면만 남는다. 그래서 최적을 면으로 바꿀 때 쓰는 거를 뭐라 그래? 가우스. 발산 정리라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자. 그림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응? 근데 그림이 딱 들어가니까, 그림이 딱 들어가니까 개념이 딱 전달되지. 그리고 수식으로, 그리고 설명으로. 그래서 이 정의대한데, 응? 자, 다시 한번 보자. 이 볼륨 있지, 볼륨? 안에를 다 그냥 그 미소하게 또막또막 이렇게 내서 발산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안에 거는 다 상쇄되지. 다 위에 거, 밑에 거, 옆에 거, 위에 거 뭐 다 상쇄될 거 아니야. 상쇄 안 되는 건 뭐야? 요 서페이스만 상쇄가 안 되지. 그지? 그게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가우스의 발산 정리다 라고 얘기해. 정리됐어? 자, 가우스 발산 정리다. 이제 정리되겠지? 믿어. 이제 좌표계는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계 문제가 어쩌다 하나 나와. 그래서 좌표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쉬워요. 부좌표계 뭐예요? R, 세타, 파이. 자, 이렇게 보니까 감이 안 오지. 그림이 딱 들으니까 이거구나. 그지?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봐.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쉬워. 자, 요 R은 지구 반경이야. 지구 반경. 그지? 지구 반경. 그 다음에 요 세타가 뭐지? 세타는 38선. 우리가 40도, 38도, 남북 경계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뭐라 그러지? 위도라 그러지. 맞나? 야, 지구 이렇게 있으면 위도 있잖아. 38선이 위도잖아. 요 세타가 위도야. 그러면 요 파이는 뭐야? 동경. 그지? 경도야, 경도. 그래서 위도, 경도, 반경. 그래서 뭐로 표시해? R, 세타, 파이를 표시하면은 구좌표계라 그래. 구좌표계. 쉬워요. 그래서 구좌표계는 R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고, 세타는 지축으로부터의 각도, 위도, 그 다음에 파이는 시계 반시계, 항시 공학에서는 반시계 기준이야. 응? 그래서 X축으로 반시계 방향, 경도다. 이건 구좌표.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요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코사인으로, 파이는 탄젠트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쉬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7급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요 볼륨 같은 거 있지? 요 볼륨 같은 거를 표현하는 엘리멘트가 어떻게 돼? 이거 볼륨 하려면 여러분들 뭐야? 면에다가 면, 가로, 세로에다가 높이. 그럼 볼륨이 되지. 응? 그래서 요 면, 요 면. 자, 그래서요, 예, 해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이해가 되겠지? 요 볼륨은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니?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DR이 되는 거야. 알겠어? 사진 하나 찍어놔. 응? 거기 책에는 내가 이걸 못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중에 전자기학 책들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그 교재를 집필할 때 어렵지 않다 하는 이미지를 막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그 책이.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일부러 뺐던 거야. 그런데 7급에서 툭툭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넣어야 되겠다. 응? 자, 그래서 이 볼륨 엘리멘트 정도는 좀 알고 그거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좌표계는 여러분들 원통 알죠? 원통. 물통같이 생긴 거. 얘는 뭐가 다르죠? 아까 요게 좀 다른 거지. 알파이 G로 표시한대요. 그래서 이걸 원통 좌표계라고 그러고 얘도 요거 정도 하나만 좀 알아줘. 그래서 요 볼륨을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볼륨을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뭐 그 정도만 알아주면 좋겠어. 응? 어쩌다 한번 나와. 어쩌다가 한번. 응? 자, 됐지? 뭐, 이 공기업 문제나 이런 데는 안 나오고, 7급 문제 가끔 어쩌다가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5급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게 기술고시를 한번 강의했었는데, 기술고시는 뭐,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다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직각좌표계도 뭐 볼륨 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직각좌표계는 가로, 세로, 높이 하면 그냥 계산되는 거 알지? 볼륨 구할 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장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2장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